내 친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저와 기한이는 3살 때 처음 만난 이후로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보내는 일은 처음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기한이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며 처음에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죠. 기한이는 그쪽 학교 애들과 어울리게 되며 집에 안 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두서너 번 볼 수 있던 기한이를 결국 간간히 몇 달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기한이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그쪽 일진 비슷한 애들과 어울렸고 또 자취를 하며 자기 방에 여자애들과 같이 자다가 몇 번이나 주인 집 눈에 나서 자취방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하는 문제아로 전락했습니다. 술과 담배의 여자까지 그리고 각종 폭력 사건의 애들 띵 뜯는 일까지 정말 사고 친 것만 따지면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어가야 했었는데 천운인지 문제가 터져도 기한이만 빠져나오는 일이 빈번했답니다. 가령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친구들과 일으켜도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만 가해자로 지목했고 기한이는 안 때렸다, 도리어 말렸다 등 이유 없이 피해자가 기한이를 두둔하는 등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기한이는 고등학교 생활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점점 나쁜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한이 엄마는 기한이가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심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고 결국 아무도 기한이 집을 찾지 않게 되었지요. 영발 좋다는 좋은 산을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도사와 무당들과 같이 기도도 많이 들어갔으나 한 번 빠져나간 신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기한이 집 한쪽에 놓여있던 재단과 기물들이 기한이 집 마당에서 불타고 있었고 기한이 엄마는 더 이상 전보는 무당도 영매도 아닌 그냥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한이가 다니고 있는 옆 도시에 놀러가서 기한이와 만나고 기한이와 어울리는 패거리들과 친구도 먹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저와는 안 어울리더군요. 한 번은 밤에 놀러 갔더니 기한이 친구 중 부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가 절 어느 모텔방에 데려다 주고는 들어가봐 재미있을 거야 했는데 들어가미 반쯤 벗은 이쁘장한 여자애가 하나 있더군요. 절 보더니 대뜸 네가 기한이가 말하는 숙맥 친구냐? 빨리 들어와. 기한이가 너하고 한번 하랬어. 너 기한이 한테 내 이야기 잘해줘 라며 절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남자가 되었네요. 일이 끝나고 그 여자에게 기한이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 기한이가 그 학교에서 인기도 좋고 특히 돈도 잘 써서 여자애들이 기한이를 잘 따른다는 거였네요. 그래서 자기도 기한이한테 좀 잘 소개시켜줘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이 똑똑거리고 아까 절 모텔방에 데려다준 기한이 패거리 중 한 명이 나오라고 했고 여자애와 저는 기한이 친구를 따라 어디 다방인가 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의 다방이라니 전 들어갈까 말까 하다 기한이가 있다니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한 10여 명 되려나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화투패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어른들의 험상궂거나 이상한 일을 할 것 같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기한이는 기도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 향해 윙크를 하며 얼른 와 조금만 따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다 다시 사나워진 눈빛으로 화투패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룰을 알 수 없는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지 잃는지 모르게 집중해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기한이는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불알 친구가 와서 먼저 가볼게요. 그러고 돈을 챙겨 일어서자 옆에 있던 험악한 인상의 아저씨가 돈 따고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더 하고 가하고 큰 목소리로 화를 냈고 다른 아재는 쟤 어디 안 가니 나중에 다시 올 거야 가게 돌아나며 저 일을 보내줬습니다. 저와 기한이와 그 패거리 친구들 그리고 절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애까지 우리는 인근 해장국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 아줌마는 당연하다는 듯 잔과 소주를 가져다 주고 오늘은 조용히 마셔. 홀에 다른 손님들 있으니 라고 주의를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기한이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놀라 너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미친 거 아냐? 라고 했고 기한이는 소주 한 잔을 저에게 따라주며 대학 가야지. 등록금은 벌어놔야지. 요즘 우리 엄마 돈도 못 버는데 라며 싱긋 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집에 안 온 지 한참 되었는데 집 사정을 빤히 알고 있는 게 이제는 기한이 신기를 알고 있는지라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항상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한이랑 해장국을 먹고 전 아침에 집으로 왔고 저희 집에서는 언젠가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했고 또 고3 수험생이란 인생 최대의 난관이 있어 기한이를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기한이 아버지가 몰던 삼판 트럭이 산에서 굴러떨어졌고 기한이 아버지는 거의 식물인간 수준으로 다치셔서 저는 저의 가족과 기한이 아버지 문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한이는 완전 페인처럼 새까맣게 얼굴이 변했고 삐쩍 말라 미라처럼 보였죠. 얼굴은 마른 찰육처럼 피부가 갈라지며 부스러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기한이 아버지의 사고로 전부 안타까운 마음의 위로를 전하자 기한이는 죽어서야 할 사람이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며 투덜거렸고 기한이 엄마는 이 나쁜 놈아 아버지가 죽다 살다 왔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소리쳐서 병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기한이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기한이는 억울한 듯 아버지 죽을 거 내가 살렸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였던지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원래 전 보는 사람이나 영매 등 신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신에 대한 일은 잘 볼 수도 없고 그걸 나쁘게 이용하면 자신이 모시는 신에게 혼난다는 겁니다. 그 룰을 어기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한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을 운명인 걸 알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고 평소 과속을 하던 기한이 아버지는 기한이 말을 듣고 조심히 운행 중 트럭 짐칸에 묶어놓은 줄이 풀리며 차가 산길에서 전복되었으나 다행히 차 밖으로 뛰쳐나와 겨우 목숨은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는 자기 심기를 이용해 학교 다니며 나쁜 짓도 하고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해서 기한이 몸에 있던 신에게 미움을 받아 살이 빠지고 몸이 아픈 고통을 또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한이 아버지는 기한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기한이는 그 후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염주를 더 이상 팔에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기한이의 몸에서 신기는 사라져 버렸고 기한이는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와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해 그해 겨울 저와 같은 대학교에 입시 지원을 했고 저와 기한이는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한이와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렸으나 나오질 않아. 기한이 집에 전화를 거니 기한이는 태연하게 난 오늘 안 가니까 너 혼자 가. 그리고 버스 앞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혼자 말만 하고 끊어버렸고 저는 화가 나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지원한 대학교 있는 도시로 혼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서두르느라 잠을 못 자 잠이 잠깐 들었는데 큰 소리와 함께 버스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약간 회전하며 멈춰 섰는데 잠을 자던 저는 급브레이크 탓에 앞좌석에 머리를 박고 말았네요. 아저씨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쳤고 운전기사는 뭔가에 놀란 듯 자기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참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창가 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따라서 뒤를 돌아본 저는 버스가 지나온 자리에는 빨갛게 피가 흘러나오는 뭔가가 움찔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 한 분이 거기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밖에 내다보지 마 라고 하셨지만 전 이미 그게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탄 버스는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치었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습니다. 자주 다니던 버스가 아니었기에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온 예비 버스를 타고 갔지만 저에게 중요했던 면접도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날의 악몽은 그 이후 한참 동안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기한이에게 달려가 너 그런 거 알고 있었으면 이야기를 왜 안 했어? 너 신기 빠진 거 아니었었냐? 라고 물으니 기한이는 귀찮은 듯 툭 내뱉으며 가끔 아주 안 좋은 일만 눈에 보이는데 저와 관련된 일이라 살짝 흘려줬다라네요. 혹시 또 신벌 받을까 그런지 앞자리 앉지 마 정도로 주의를 준 거였죠. 그렇게 제가 원했던 대학 입학은 실패하고 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했고 기한이는 다른 지역의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멀리 살다 보니 가끔 연락 정도만 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먼저 방학을 해서 기한이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을 듣고 기한이 과친구들과 기한이 여자친구와 같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남자는 일찍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전군에 지원을 했고 입대 전 마지막을 기한이와 기한이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기한이와 기한이 여친 그리고 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뽑고 정리하던 중 기이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기한이, 중간에는 기한이 여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기한이와 기한이 여친 중간에 꼭 장승 같은 모습을 한 기이한 모습에 뭔가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해서 사진관에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라고 물어봤으나 주인은 필름에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지 않고 사진에만 나온 거라 잘 모르겠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만 답할 뿐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질 못하더군요. 저는 그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기한이에게 새로운 사진을 출력해주고 그 사진은 보여주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형상이 기한이가 말하는 그 존재일지도 아니면 사진 출력 시 오류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진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게 일종의 심령사진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제가 먼저 군대를 가고 기한이도 몇 개월 후 군입대를 하고 또 그렇게 세월은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한 번 기한이가 미쳐서 누나 결혼식 필요한 때 동네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 사심이 들고 설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기한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를 낳고 이혼을 했고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 파파로 저는 결혼도 못 해본 오리지널 싱글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한이의 신기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기한이 집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 한 달 정도 기한이 집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출근한 기한이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우리 아름과 학교 갔다가 오면 절대 학원이나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줘. 놀러 가면 안 돼. 꼭 부탁한다. 친구야 오늘 절대 너도 나가지 말고.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고 저는 예전에 기한이의 신기를 알기에 그게 해프닝으로 끝날지라도 그날 약속을 취소하고 학교 갔다 온 기한이 딸과 기한이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기한이와 별일이 없어 다행이다 하고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뭔가 안 좋은 기분에 기한이가 전화를 받고 나더니 차분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한이 부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단지에 기한이 누나도 살고 있는데 누나에게도 딸이 있고 엄마 없는 외로움에 기한이 딸은 누나 집에서 잘 놀다 온답니다. 그날도 아마 제가 없었으면 누나 집에 가서 놀았을 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누나 딸의 친구가 기한이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아서 기한이 딸이 언니라 부르며 누나 딸들과 같이 잘 놀았는데 그날 누나 집에 놀러 갔다 돌아오던 위층 여자애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즉사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한이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으면 누나 집에서 같이 놀던 기한이 딸과 윗집에는 같이 집으로 돌아왔을 거고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었을지 기한이가 그리 애지중지 키운 딸이 참혹한 일을 당했을 거란 생각을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우울한 기분에 기한이와 소주 한 잔 더하며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이렇게 가끔 신기가 발동하냐? 라고 물으니 기한이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제가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한 거, 다는 아니지만 끊어진 필름처럼 느낌이 오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거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냥 일반인처럼 살고 싶어 이야기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기한이가 어릴 때 옥상에서 떨어져서 살아난 후 어찌 살았는지 아는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뒤어진 기한이 잔에 술만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기한이는 자기 딸을 살린 사건 후에 모든 신기가 빠져버렸고 이제는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촉 정도만 남아있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제일 먼저 알고 밥 사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친을 데리고 시안이랑 한번 밥 먹었는데 그냥 이쁘네 하는 말만 하고 더 이상 제가 기대하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정말 신기가 다 빠진 게 맞긴 한가 봅니다. 예전에 제가 기한이에게 사람을 소개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때가 그립기도 아쉽기도 하네요. 이렇게 죽다 살아난 후 신기를 가지게 되었던 기한이 이야기는 끝맺을까 합니다. 간만에 추억을 떠올리며 기한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한이가 보고 싶네요. 주말에 기한이 불러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기한이가 소주 한잔 먹던 이 뒤에 뭐 있다 하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는 말도 듣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